네, 이렇게 오늘은 강한 반등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 전략 마켓 일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석입니다. 네, 네. 먼저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삼성 네. SDI였습니다. 오늘의 반등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주실지 네. 리뷰를 들어볼게요. 뭐 음,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생각보다 약하다. 예. 뭐 삼성 SDI가요? 뭐 이제 아니면은 증시 코스닥은 좀 반등이요? 강세인데 코스피가 아, 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세게 조금 아쉽죠. 음. 삼성 SDI가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동족값을 못 받는 이제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어제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락, 말도 안 되는 급락을 일단은 잡아먹긴 했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채워놨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이 화요일 날 연휴 끝나고 화요일 날에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반등이 딱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1차 목표 가격이 42만 원 선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장 중에 최고가가 이 종목 이제 코스피 200 안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현재 40만 7천 원이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 SDI가 코스닥에 편입돼 있었으면 좀 더 수급에 뭔가 선택을 받으면서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약하다. 코스닥이 좀 비슷하게 좀 파란색 선이겠죠. 여기까지 42만 원이 1차 목표 가격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대부분 종목들이 코스닥에 그런 배터리 종목들은 대부분 이 정도까지 좀 올라왔고 뭐 대주전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한번 찍는 플레이도 좀 나왔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뭐 잘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1차 목표 가격 42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고요. 뭐 사실 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던 배경이 이 종목 가지고 뭐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수 연동한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러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어쨌든 쇼 스퀴즈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좀 축하드리면서 잠시 뒤에도 또 매크로 또 추가적인 내용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또 하나하나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강의 내용을 보기 앞서서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적당히가 없는 시장이다. 중간이 없는 시장이다. 네. 빠질 때도 그렇게 급락하더니 오늘 또 음, 이 반등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네. 근데 V자 반등으로 봐야 할지 오늘 또 보고서를 보니까 W자 반등을 전망하는 보고서도 있어서 좀 어떻게 뭐 보시나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뭐 네. 이제 뭐 W자든 V자든 어쨌든 이제 어제도 결국은 반등이 일단 나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특히 이제 반등이 좀 거세게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세죠. 코스닥이 그래도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닥 계속해서 밀었는데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연휴 전날까지의 그런 저가를 넘어가는 패턴들이 나와서 조금 만족스럽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좀 하나하나씩 좀 풀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바로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내용은요. 그냥 오늘 아침 새벽 3시 반에 나온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 무브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원인이죠. 근데 이거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붕괴됐었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뭐냐면 펀더멘탈이 붕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실적이 망가졌다, 반도체가 끝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고베타, 레버리지 막 뭐 2x짜리, 3x짜리 신용 미수 막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써가지고 이 과열된 포지션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그 연쇄적인 도미노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사실은 뭐 적당하게 조정만 좀 나왔던 것뿐인데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유동성 환경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의 뭔가 뭐 신용 미수, 뭐 레버리지 이런 뭔가 고위험 상품들을 많이 베팅했던 이런 상승에 베팅했던 분들이 좀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 포인트 볼까요? 자, 매수 기회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더 사야 될까? 아니면은 팔아서 기술적 반등,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실 텐데 골드만삭스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기 바닥. 그리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야 이미 바닥 나온 상황에서 지금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냐라고 할 텐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국 시간 새벽 4시 가까이 때 나온 거예요. 한국 시간 개장 전 4시간 전에. 예,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적인 롱 포지션, 상승 베팅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는 건데 중기적으로 뭔가 이게 이런 거예요. 중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사놓고 한 3, 4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안 볼 수 있는 용기. 예, 이런 거겠죠. 증시 흐름 신경 안 쓰고 매수해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걸로 봤을 때는 바닥 단정은 아직은 찐바닥 단정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뭐 유가, 전쟁, 환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경계해야 된다. 2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왔어야 되는데 미국장이 급반등 나오면서 어제 야간 선물이 뭐 상한가 플러스 8%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라든지 CFD 쪽에서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량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모르겠다 내일 하루 더 보자라고 해서 버틸려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반은 나가고 반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반은 남았다는 건 뭘까요? 그분들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존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물량도 지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2차 디레버리징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가 WTI 중동에서 유가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의 석유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75%가 WTI 중동에서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WTI 유가가 지금 몇 불이죠? 플러스 오히려 4%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골드만삭스에서도 유가가 빠져야지. 그러니까 유가가 빠진다는 건 뭘까요? 중동발 이슈가 조금 누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누그러지지 않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트리거였죠. 아침에 그 뉴스가 있었어요. 상원에서 어떻게 됐냐?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명분이 아예 그냥 없어졌다. 예,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예, 상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도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첫 반등 오늘 이미 놓치신 분들은 그냥 그러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나는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손절했지 전자에 짧게 대응을 하라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원문인데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자막에 나왔지만 지난달에도 언급했듯이 비트코인과 모든 자산가의 큰 괴리는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의 투기적 매수를 멈추던 시점이 바로 10월 10일 날 이제 코인 시장이 대폭락했던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점수로는 이게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나 전반적 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갈 때 오히려 반대로 메모리 시장의 지금 비중이 큰 코스피 증시로 쭉 올라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크로스 교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 무브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좀 도달을 했는데 제가 결론이 아니고 골드만삭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코스피나 비트코인을 상관관계를 따져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쪽으로 이제 이 바가 올라간다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유입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늘어난 거고 반대로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들이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코스피랑 상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증시가 7, 8% 빠질 때 오히려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다? 비트코인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저점에서 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상관관계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이쪽 관련주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잠시 뒤에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기대해 봤을 때 우리는 국내 증시에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작은 종목은 아니고요. 큰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매수 가격을 지정을 해드릴게요. 7,100원 이하로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이쪽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 네, 중에 하나가 맞아요.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바로 만나볼게요. 두나무 이꼴 업비트. 네, 지분을 갖고 있는 직접적인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쌍대 양대 산맥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기술투자 말고 하나투자증권을 갖고 왔느냐? 지수 반등 더 보고 있는 뜻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가 더 하나투자증권이 아직 더 낮습니다. 정별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코인 관련주들은 대부분 역별에서 약간 리바운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투자증권이 좀 더 수급적인 매기가 쏠릴 때는 좀 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메모리 중심의 전자니스 중심의 투기 자산들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이동했다고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결론에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된다면 이에 따라서 이 두나무, 업비트겠죠. 쉽게 얘기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겠죠. 이에 대해 투자한 회사다. 하나투자증권 말씀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7,100원 이하로 지정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8,700원. 8,700원.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하락 추세 라인. 아직 역배열입니다. 여기까지 리바운딩을 한번 가까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6,1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풀어주시긴 하셨지만 국내 증시 화랑 속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증권사다. 그쵸? 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보다는 이제 골드만삭스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첨언을 해서 저의 의견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섭 또는 엠베고 신광섭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내용은 지금 살까 아니면 팔까 요 주제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유튜브에서 다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